3학년 과학 선생님이에요. 우리 지금까지는 EBS 통해서 강의 들었었죠. 지금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부력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 가지 힘 단원에서 마찰력이라는 힘을 배웠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부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 이 수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준비해줘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종이나 노트를 준비를 해주세요. 그냥 수업을 듣는 것보다 우리 쓰면서 같이 따라 쓰면서 듣는 것이 공부에는 훨씬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쓰기 위해 필요한 펜을 준비를 해줄 건데요. 검정색 펜을 기본으로 해서 빨강색이나 파란색 이런 색깔 펜들을 함께 준비를 해주세요. 너무 많은 색깔 펜은 필요 없고요. 검정, 빨강, 파랑 이렇게 세 가지 색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준비됐으면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부력을 시작을 해봅시다. 자, 부력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봤었나요? 물속에서 우리 수영장 같은 데 혹은 배가 물 위에 뜰 때 이럴 때 부력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자, 우리 부력의 정의를 먼저 알고 지나가 볼 건데요. 이 부력이라는 거는 뭐냐면 같이 쓰면서 들어봐요. 자, 부력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물 같은 액체 있죠, 액체. 물, 음료수 이런 액체나 기체는 뭐지? 공기이지, 공기.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기체가 액체나 기체가 그 속에 들어있는 물체, 그 속의 물체를 어떻게 해주는 힘이냐면 위로 떠올리는 힘을 부력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부력이란 액체나 기체가 그 속에 있는 물체를 위쪽 방향으로 떠올리는 힘을 부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 뭘 그려 있는 건지 봐봐. 자, 요거 속에 이거 뭘까? 컵 속에 있는 물이야. 컵 속에 있는 물. 근데 내가 더워서 여름에 여기다 뭐 넣어 먹지? 얼음 이렇게 넣어서 먹지. 자, 얼음 넣으면 이 얼음 물 속에서 어떻게 돼? 물 위에 떠. 물 위에 이렇게 뜰 수 있는 거. 액체지. 물은 액체. 이 액체가 얼음이라는, 그 속에 있는 얼음이라는 물체를 위쪽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띄워 올리고 있잖아. 이렇게 띄워 올리게 하는 힘을 부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방금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얼음물 속에 음료수 속 얼음 이 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물속에 탁구공 같은 거 넣으면 어떻게 되니? 물속에 탁구공을 넣으면 맞아. 이 탁구공도 물 위에 이렇게 뜨게 되지. 왜 뜨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부력, 액체, 물이라는 액체, 그 속의 물체, 탁구공. 그 속의 물체는 탁구공이 되겠지? 탁구공을 어떻게 해주고 있어? 위쪽으로 이 물이 띄워 올리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띄워 올리고 있어. 이거 무슨 힘이라고? 물체를 띄워 올리는 힘? 부력이다. 선생님, 지금까지 액체 속에 있는 물체를 위로 떠올리는 건 봤는데 그럼 기체 속에 있는 물체가 위로 떠올리는 예시는 없나요? 자, 너네가 놀이동산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거 있어. 이거 뭘까? 이거? 풍선. 자, 풍선인데 자, 이거 무슨 풍선이냐면 헬륨 풍선 알아? 헬륨 풍선? 이 헬륨 풍선은 내가 가만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 위로 날아가려고 하지. 자, 우리 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변엔 뭐로 가득 차 있지? 공기로 가득 차 있지. 자, 이 공기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어느 상태에 속할까? 공기는 기체다라고 들어봤어?
공기는 기체야. 자, 기체 속에 지금 이 헬륨 풍선이라는 물체가 있어. 자, 이 헬륨 풍선이라는 물체는 어떻게 하려고 해? 위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지. 위로 떠올라가려고 해. 이거 뭐 때문이라고? 헬륨 풍선 주위에 있는 기체, 공기가 이 헬륨 풍선이라는 물체를 어떻게 해? 위로 떠올리기 때문이라고. 무슨 힘? 부력에 의해서. 여기까지 예시가 이해됐니? 자, 우리 배웠던 힘 중에서, 아래 방향, 지구, 연직 방향, 지구 중심 방향,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 있었어. 그 당기는 힘의 이름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니? 중력이었어, 중력. 자, 이 중력이라는 힘은 우리 물체를 아랫방향,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야. 그럼 부력은 어느 쪽으로 향하는 힘이었어? 부력은? 위쪽으로 향하는 힘이지. 그럼 이 위쪽이라는 방향은 어떤 힘과 반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치, 중력과 반대 방향의 힘이겠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떠올리는 힘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요거를 왜 설명을 했냐면, 자, 예시를 내가 하나만 더 한번 그려볼게. 자, 요거는 수영장이야. 자, 수영장 속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물이 이렇게 있지, 물이. 자, 물이 있는데 이 수영장 속에 내가 들어갈 거야. 내가 들어갈 건데, 자, 내가 이렇게 퐁당 하고 들어갔어. 그러면은, 자, 여기에 이 사람에게는 어떤 힘들이 작용할까? 이 사람에게 어떤 힘이 작용할까? 그치. 방금 배웠던 수영장 물은 액체잖아. 그러니까 이 액체가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위로 떠올리는 힘인 어떤 힘? 부력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수영장에 가서 동생이나 뭐 친구나 이렇게 형 누나 이렇게 들어본 적 있어? 물속에서 이렇게 안아서 들어올리거나 이런 거? 이렇게 위로 이렇게 딱 들어올리는 공주님 앉기 자세?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친구를 물속에서 들어올리면 더 무거웠니? 더 가벼웠니? 똑같았니? 더 가볍게 느껴졌을 거야. 가볍게 느껴지는데, 자, 이 이유가 여기서 밝혀지는 거지. 왜 가볍게 느껴졌어? 이 친구를 내가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주는데 누가 같이 이렇게 밀어줬던 거야, 위쪽으로? 부력이라는 애가 같이 밀어줬던 거야. 내가 혼자서 그 친구를 들면 무겁지만 여러 명이서 같이 들면 조금 덜 무겁잖아. 마찬가지. 나 혼자 들면 이 친구 무겁지만 부력이라는 애가 같이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있어. 같이 들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가볍게 느껴졌겠지. 선생님, 그럼 질문. 부력이 있으면 그냥 계속 이렇게 위쪽으로 밀어주는 거니까 물 위로 뜨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 근데 사람 물 위로 안 뜨잖아. 왜 그럴까? 우리가 배웠던 힘이랑 관련이 있는데. 힌트. 자, 부력이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힘이야. 근데 나 무한히 들어올려지지 않지. 그러면 그 반대 방향인 아래쪽, 밑으로 누군가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도 존재한다라는 뜻이겠지. 자, 밑으로, 아랫방향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무슨 힘이라고 했다? 중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이 수영장 속에 있는 사람한테는 물 속에 지금 있으니까 부력도 존재하지만
지구 어디서나 작용하는 중력도 함께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력이랑 부력이랑 어떤 게 더 크냐, 어떤 게 더 작냐, 그 차이에 따라서, 대소관계에 따라서 물 위로 뜨는지, 가라앉는지, 뭐 그냥 떠 있는지가 달라요. 자, 첫 번째. 자, 만약에 중력이 부력보다 크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중력이 부력보다 크다. 그럼 자, 중력이 커. 밑으로 많이 잡아당겨. 근데 위로는 조금만 잡아당겨. 다시 밑에다 그려볼게. 자, 밑으로는 많이 잡아당기는데 위로는 진짜 조금만 잡아당겨. 그럼 이 애는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가만히 있을까? 밑으로 더 세게 당기니까 아래로 가겠지. 그래서 부력보다 중력이 더 클 경우에는 가라앉아요. 부력보다 중력이 더 클 경우에는 가라앉아요. 우리 중력은 무게에 비례하지. 그래서 우리 무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밑으로 가라앉고 잘 뜨지 않겠지. 자, 두 번째로는 반대 상황. 자, 중력보다 부력이 더 크다.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번엔 중력이 작고 누가 더 커? 부력이 훨씬 크게 작용해. 그러면은 이번에는 위로 당겨질까? 아래로 내려갈까? 가만히 있을까? 위로 당기는 힘이 더 크니까 위쪽 방향으로 떠오르겠죠? 그래서 떠오른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상황 한 가지가 더 있어. 누가 더 크고 작고가 아니고 중력이랑 부력이랑 똑같은 만큼 잡아당기고 있어. 내가 아래로 요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겨. 10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겨. 근데 위쪽으로도 10만큼의 힘으로 똑같이 잡아당기는 거야. 자, 내가 친구랑 똑같이 잡아당기기를 하는데 친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랑 내가 친구를 잡아당기는 힘이랑 똑같으면 우리 어디로 잡아당겨져? 안 당겨져. 마찬가지로 중력이랑 부력이 같으면 얘도 어디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지 않고 그냥 그 가운데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물에 가만히 떠 있는 상태가 된다. 이게 무슨 상태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옆에 그림으로 그려볼게. 자, 이렇게 똑같이 물이 있어. 내가 여기다가 네모 상자를 넣을 건데, 자, 가라앉는다는 어떻게 될까? 가라앉으면 이렇게 밑에 바닥에 가라앉겠지. 그다음 두 번째, 똑같이 비커에 이렇게 물이 담겨 있는데, 자, 떠올라. 그럼 위로 뜨잖아. 뜨면은 물 위에 이렇게 떠 있겠지요. 튜브가 물 위에 뜨듯이. 그 다음 세 번째, 똑같이 비커에 물이 담겨 있는데 이번에는 물에 가만히 떠 있어. 이게 뭐냐면, 자, 완전히 가라앉지도 않고 완전히 물에 뜨지도 않고 이렇게 중간에 반은 떠 있고 반은 가라앉아 있고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력이라는 거는 액체나 기체가 그 속에 있는 물체를 위쪽으로 떠올리는 힘을 부력이라고 한다. 위쪽으로 떠올리는 힘을 부력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 속에 있는 물체를 내가 들어 올리면 가볍게 느껴진다. 왜 가볍게 느껴져? 부력이 위쪽 방향으로 지금 부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들지만 부력도 같이 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가볍게 느껴진다. 그러면 무한히 떠야 되는데 왜 안 뜨냐? 부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지구상에서는 중력이라는 아랫방향의 힘도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력과 부력의 크기에 따라서 위쪽으로 뜰 수도 있고 아래로 가라앉을 수도 있고, 둘이 같으면 물 중간에 이렇게 반은 뜨고 반은 가라앉은 저런 물 가운데 있는 상태로 가만히 떠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부력이라는 힘, 우리 힘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는지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부력이라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용수철 실험을 이용할 수가 있어. 용수철 실험. 이 용수철 실험은 중력 배울 때 용수철 실험, 용수철 저울 이런 거 들어봤을 거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영상 실험 영상으로 올려둘 거야. 자, 그거를 한번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이 실험 결과, 실험을 하는 자세한 방법을 다루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어떤 실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부력의 크기를 알 수 있나를 볼 거예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용수철이 있어. 자, 이렇게 용수철이 있고 용수철에다가 선생님이 추를 이렇게 묶어놨어. 추를 매달아놨어. 이 추는 무게가 몇 뉴턴이냐면 무게가 10뉴턴짜리 추야. 예를 들어서 10뉴턴짜리 추인데 내가 이 추를 있잖아. 이 용수철에 매달린 이 추를 어디다 넣을 거냐면 비커에다 넣을 건데 그 비커는 그냥 비커가 아니야. 그냥 비커가 아니고 이렇게 물이 담겨있는 비커야. 이렇게 물이 담겨있는 비커에다 넣을 거야. 물에 담기면 아까 내가 이거 조금 가볍게 느껴진다 그랬어? 무겁게 느껴진다 그랬어? 아니면 똑같이 느껴진다 그랬어? 너네 한번 생각해봐. 물속에 들어간 물체는 내가 좀 가볍게 들을 수 있었니? 좀 더 무겁게 들었니? 아니면 똑같았니? 가볍게 든다고 했지. 자, 가볍게 들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속에 넣고 이 추의 무게를 한번 재보니까 추가 몇 뉴턴으로 나왔냐면 8뉴턴의 무게로 나온 거야. 세상에. 그럼 이 8뉴턴으로 나왔다는 거는 몇 뉴턴 가벼워진 거야? 2뉴턴만큼 가벼워진 거지. 2뉴턴만큼. 이 2뉴턴만큼 가벼워졌는데 혹시 뭐 추가 반으로 쪼개진다거나 뭐 일부가 깨져갖고 없어졌다거나 그래? 추 처음이랑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추는 똑같아. 근데 2뉴턴이 가벼워졌어. 왜? 어떻게 가벼워졌을까? 그치? 아까 우리 위에서 배웠던 이 물이 이 추를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들어 올려주는 힘을 쓰고 있어. 힘이 작용하고 있어. 이렇게 액체 속에서 그 물체를 위로 떠올려주는 힘이 무슨 힘? 부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8뉴턴이라는 무게로 들어주면 됐었다. 2뉴턴이 가벼웠던. 그래서 내가 한번 다시 이 식을 써볼게. 자, 처음에 몇 뉴턴이었다고? 10뉴턴이었다고. 나중에는 몇 뉴턴이었다고? 8뉴턴이었다고. 그럼 얼만큼 가벼워졌어? 2뉴턴 가벼워졌다고. 이거 어떻게 구했어? 10 빼기 8 했지. 10 빼기 8 했더니 2뉴턴 가벼워졌어요 라고 나온 거잖아. 그럼 요 식을 내가 한국말로 이 10뉴턴이 의미하는 값이 한국말로 뭐고 8뉴턴이 의미하는 값이 한국말로 뭐고 2뉴턴이 의미하는 값이 한국말로 뭔지를 한번 써볼게. 자, 이 10뉴턴은 우리 뭐가 10뉴턴이었다고? 맨 처음 용수철의 무게가 10뉴턴이었다고. 맨 처음 용수철의 무게. 근데 이 용수철은 어디에 있었어? 물속에 있었어? 공기에 있었어? 공기 중에? 공기 중에 있었어. 그래서 내가 요거를 공기 중에 추의 무게라고 적어볼게. 이 10뉴턴이 의미하는 건 공기 중에서의 추의 무게야. 자, 그 다음 이 8뉴턴이 의미하는 건 뭘까? 8뉴턴은 뭐였어? 추의 무게 마찬가지. 근데 어디서? 물속에서의 추의 무게지. 자, 그래서 한번 적어보자. 8뉴턴이 의미하는 건 물속에서의 추의 무게야.
자, 그 다음 마지막 2뉴턴. 2뉴턴이 의미하는 건 뭘까? 2뉴턴이 의미하는 것은 얼만큼 가벼워졌니? 가벼워진 무게를 의미하지. 근데 내가 8뉴턴으로 그 물체를 들을 수 있었어. 원래 10뉴턴짜리인데 8뉴턴으로 들었어. 2뉴턴만큼 가벼워진 거잖아. 이 2뉴턴은 누가 추를 들어준 힘이라고? 부력이라는 힘이 들어준 추의 무게라고. 이 2뉴턴은 왜 가벼워졌다고? 부력이라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부력이 2뉴턴만큼 들어 올려줬기 때문이라고. 그럼 이 2뉴턴은 부력의 크기, 부력이라는 힘의 크기라고 할 수 있을까? 부력이라는 힘이 2뉴턴의 크기만큼 작용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2뉴턴은 부력의 크기 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한번 정리. 자, 10뉴턴 빼기 8뉴턴은 2뉴턴이었어. 10뉴턴은 공기 중의 추의 무게. 그럼 마찬가지 빼기는 그대로 갖다 써보자. 그리고 8뉴턴은 물속에서의 추의 무게. 이렇게 빼고 났더니 는 뭐가 나와? 부력의 크기가 나오지. 그래서 공기 중에서의 추의 무게 빼기 물속에서의 추의 무게를 하면 부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항상 추만 물속에 넣어서 부력 제곱 이건 아니니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확장을 해보면, 자, 공기 중에서 추의 무게 말고 공기 중에서의 추 말고 모든 물체 다 가능하죠. 물체 무게. 공기 중에서의 물체 무게 빼기 물속에서의 물체의 무게. 는 뭐다? 부력의 크기다. 그래서 부력의 크기는 공기 중에서 잰 무게 빼기 물속에서 잰 무게를 빼주면 부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됐니?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여기 10뉴턴짜리 추를 반만 담궜더니 8뉴턴이었어. 근데 내가 이 추를 있잖아, 완전히 한번 담가 볼 거야. 이 추를 어떻게 완전히 담그냐면 비커에 내가 이렇게 완전히 추를 조금 더 밀어 넣어서 완전히 잠기게 해볼 거야. 이렇게 완전히 잠겼더니 이 추가 몇 뉴턴으로 용수철 저울로 쟀을 때 몇 뉴턴으로 재졌냐면 6뉴턴으로 재졌어. 더 가벼워졌네? 자, 이 실험 결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 조금만 반만 담궜을 때는 8뉴턴으로 느껴졌어. 이때 부력은 몇 뉴턴 작용한 거야? 2뉴턴 작용했었지. 자, 그랬는데 완전히 담궜더니 6뉴턴이 나왔대. 자, 이거 부력의 크기 어떻게 구해? 부력의 크기 이번에도 계산을 해볼까? 자, 부력의 크기는 뭐 빼기 공기 중에서의 무게 빼기 물속에서의 무게였어. 자, 공기 중에서의 무게 아까 몇? 여기 10뉴턴이었지. 거기에서 물속에서의 무게 지금 몇이야? 6뉴턴이지. 그러니까 빼면 4뉴턴이다 나와요? 4뉴턴이지. 4를 다시 써볼게. 그래서 부력의 크기는 4뉴턴으로 더 어떻게 됐어? 아까 전보다 커졌어. 완전히 담궜더니 부력의 크기가 어떻게 됐어? 커졌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자, 물론 한 번만 실험을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해봤어. 자, 여러 번 해봤더니 다 같이 이런 결과가 나왔어.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 자, 이런 결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다 써볼까 그냥? 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자, 부력의 크기는 잠긴 물체의 부피에 비례한다.
비례라는 말이 뭔지 혹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풀어 써줄게. 자, 물속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물속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의 크기 어떻게 됐어? 커졌지. 그래서 부력은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비례한다는 거는 뭐냐면 둘이 동시에 커지거나 동시에 작아지는 걸 비례라고 해. 그래서 물속에 잠긴 물체의 부피, 요거 커지지. 그랬을 때 부력도 커지잖아. 그러면 비례한다 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자, 그림. 수조 안에, 이거 수조야. 자, 물이 들어있어. 물이 들어있어. 자, 내가 여기에다가 물체를 넣을 건데, 자, A 물체는 이렇게 일부가 물속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공기 중에 있고요. 다음 B 물체는 A 물체보다 더 많이 가라앉아 있고, 근데 다 가라앉은 건 아니야. 다 물속에 들어간 건 아니야. 다음 C 물체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D 물체는 바닥에 이렇게 완전히 가라앉아 있어. 자, 이럴 때 잠긴 부피 비교해보자. 자, A, B, C, D는 다 똑같은 크기야. 마음의 눈으로 봐. A, B, C는 똑같은 크기야. 자, 잠긴 부피는 누가 제일 적게 잠겼지? 물속에 다 있는 부분이? A가 제일 적지.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C, D? C랑 D는 똑같이 전 부분, 모든 부분이 다 잠겨있지. 그러니까 C랑 D는 똑같이 다 잠겨있다. 제일 많이. 이렇게 부등호 표시할 수 있을까? 자, 아까 선생님이 잠긴 부피가 클수록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지? 부력의 크기는 커진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잠긴 부피가 작으면 부력의 크기 어떤 거야? 작은 거야. 잠긴 부피 누가 제일 작아? A가 제일 작아. 그 다음은 누가 커? 그 다음은 B지. B가 그 다음으로 부력이 클 거고. 왜? 그 다음으로 잠긴 부피가 많으니까. 제일 잠긴 부피가 많은 C와 D는 부력이 어떨까? 같아. C와 D는 잠긴 부피가 같으니까 부력의 크기도 같아. 근데 선생님, 아까 제 C는 물 중앙에 있고 D는 완전히 가라앉았으니까 C가 더 부력이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떠 있잖아요.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아까 이렇게 물 중앙에 가만히 떠 있고 완전히 가라앉고는 어떤 힘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었지? 중력을 고려를 하라 그랬어. 중력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 중력은 뭐가 클수록 중력이 크지? 질량이 클수록 혹은 무게가 클수록 중력이 컸잖아. 그래서 이 C와 D는 중력, 그러니까 무게, 중력을 받는 저 물체의 무게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무게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무게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무거울까? 그치? 더 가라앉아 있는 D가 더 무게가 큰 거야. 더 무거운 거야. 그래서 D는 가라앉고 C는 중앙에 떠 있다. C는 이때 부력이랑 중력이 동일하게 작용하는 거고, D는 무게가 더 크니까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해서 부력보다 중력이 커져서 가라앉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체이더라도 어떻게 늙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잠긴 부피에 따라서
부력의 크기가 다르게 작용을 할 수 있다. A랑 B랑 C랑 똑같은 물체인데도 잠긴 부피가 크면 클수록 부력이 크잖아. 위로 잘 뜰 수가 있잖아.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거 혹시 클립 있잖아. 클립 본 적 있니? 응. 이 클립을 넣을 때 내가 비커에다가 요 클립을 넣을 거야. 물이 담긴 비커 마찬가지. 자, 클립을 요 상태로 이렇게 넣으면은 이 클립 어떻게 될까? 물 속에 쏙 하고 빠져들어가. 가라앉아. 근데 이 클립을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안 넣고 이렇게 배 띄우듯이 살짝 물 위에다가 얹잖아? 물이 있으면 이렇게 살짝 얹어 놓잖아. 이렇게 얹어 놓으면은 물 위에 뜬다? 내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넣으면은 물에 잠기는 부피가 요만큼이 되지. 요 세로 방향에 있는 요만큼. 근데 가로로 살짝 눕히면은 요 표면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되잖아. 물에 잠기는 면적이 더 크니까 부력, 위쪽으로 띄워주는 힘이 더 크게 되겠지. 더 커서 얘는 물 위에 뜨고 같은 물체지만 세로 방향으로 넣으면 물에 잠기고. 궁금하면 집에서 한번 해봐.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부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부력 실험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용수철 저울을 직접 보여줄 거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어떤 식으로 용수철 저울로 어떻게 무게를 재는지, 그리고 우리 아까 배운 거 부력의 크기 구하는 방법, 어떻게 이제 진짜 물에 넣으면은 가벼워지는지 그걸 진짜 눈으로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물속에 잠긴 부피가 크면 클수록 정말 부력이 큰지 크게 작용하는지를 볼 거예요. 자, 오늘 수고했어요.